YL그룹 회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강재인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기찬 이제 끝이야. 황기찬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재인아, 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도희 씨를 죽인 증거를 경찰에 넘겼어. 무슨 개소리야? 경찰관이 체포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재인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우리 사이?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둔 사이 말이야.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인아, 재인아. 황기찬의 절규가 회장실에 메아리쳤지만 강재인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재인의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병원 진료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최자영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쥔 채 김도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야. 최자영의 손바닥이 김도윤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진료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돌리며 뺨을 만졌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위암이 가짜라고? 그걸 언론에 폭로한 게 바로 너지? 최자영은 다시 한번 김도윤을 때리려 했지만 그는 재빠르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최자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YL그룹에 취직한 것도 내 덕분 아니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아. 그때 병원장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자영의 모습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원장님, 이 놈이 저를 모함했어요. 최자영은 병원장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위암 진단서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김 선생은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최자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장의 말에 그녀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증거도 다 있어요. 녹음 파일까지 말이죠. 병원장은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자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제발 위암 3기 진단서 좀 만들어주세요. 감옥에서 나오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최자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처지가 안타깝긴 하지만 거짓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병원장은 최자영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의 진짜 딸은 따로 있습니다. 최자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에 갑작스러운 혼란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재인 씨 말고요. 진짜 친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김도윤도 병원장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최자영은 입술을 떨며 병원장을 노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병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자영은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벽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자영은 초라한 모습으로 강세리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세리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관장님, 많이 초라해지셨네요. 강세리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최자영을 맞았습니다. 최자영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리야,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요? 무슨 얘기인데요? 강세리는 연기하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자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세리 앞에 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유전자 검사요? 너와 내가 친모녀라는 결과가 나왔어. 강세리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금세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장님이 제 친엄마라고요? 병원에서 아기들이 뒤바뀐 것 같아. 재인이가 아니라 내가 내 진짜 딸이었던 거야. 최자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세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재인이는? 재인이는 남의 자식이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강세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혼란스러워하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관장님의 친딸이라니. 세리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최자영은 눈물을 흘리며 강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강세리는 최자영의 품에 안기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넌 내 소중한 딸이야. 그럼 제인이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강세리는 교묘하게 최자영을 부추겼습니다. 빨리 말해야겠어. 제인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맞아요. 그런데 엄마, 제인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갑자기 남남이 된다는 걸 알면. 어쩔 수 없어. 진실은 진실이니까. 최자영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모녀가 함께 YL 그룹을 일으켜 세워요. 제인이가 못한 일을 제가 해낼게요. 그럼 내 딸이니까 당연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최자영은 강세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세리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최자영이 머물고 있는 작은 원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이 열리자 최자영이 차가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강제인을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왜 왔어?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우리 사이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최자영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강제인은 당황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차갑게? 남남한테 어떻게 대하길 바라는 거야? 남남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강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자영은 팔짱을 끼고 강제인을 노려봤습니다. 넌 내 딸이 아니야. 엄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너와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남남이야. 강제인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없어.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야. 내 진짜 딸은 세리야. 세리가요? 강세리가 엄마 딸이라고요? 그래. 그 애가 내 친딸이고 넌 남의 자식이었어. 최자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제인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설마 정말로 저를 버리시는 건 아니죠? 혈연 관계가 없어도 저는 엄마 딸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가 잘못된 거였어.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야. 엄마. 강제인이 최자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최자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그때 강세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최자영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강제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제인아, 엄마가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그만 가. 세리야, 너도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유전자 검사는 거짓말하지 않아.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야. 강세리는 승리의 미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제인은 절망적인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은 뭐예요? 그게 다 가짜였단 말이에요? 가짜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끝이야. 최자영은 더 이상 강제인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인아, 이제 정말 가. 강세리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제인은 마지막으로 최자영을 간절히 바라봤지만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인은 홀로 복도에 남겨진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정윤희의 집 거실에서 강제인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김도윤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제인 씨, 차 한 잔 드세요. 강제인은 고개를 들어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쉽게 버릴 줄은 몰랐어요. 제인 씨 잘못이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니에요.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강재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혈연 관계가 전부였나 봐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윤은 그녀의 고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자영 씨가 틀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강재인이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인 씨, 이제부터 제가 지킬게요. 강재인은 놀란 눈으로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재인 씨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제가 최자영의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재인 씨는 재인 씨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강재인은 잠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저 때문에 도윤 씨만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재인 씨를 지키는 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재인 씨가 아픈 걸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는 도윤 씨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해드린 게 없다고요? 재인 씨는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재인 씨 곁에서 버텨낼게요. 약속드릴게요. 도윤 씨. 그리고 재인 씨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는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김도윤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그의 따뜻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재인 씨가 당한 일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두 손을 꽉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호성의 사무실에서 김도윤과 정호성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YL그룹 관련 서류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말로 하겠다는 거냐? 정호성은 심각한 표정으로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네, 삼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YL그룹 주식을 이렇게 대량으로 사들이면 회사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될 텐데. 그게 목적이에요. 황기찬과 그 일당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해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호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희 일 때문에 복수하려는 거냐? 도희 누나만이 아니에요. 재인 씨도 그들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정호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에요. 삼촌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삼촌 DH홀딩스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패트릭 정이라는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매입한 것처럼 보이겠죠. 김도윤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5% 지분을 확보하면 일대 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황기찬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고요. 황기찬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가만히 있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는 곧 감옥에 가게 될 테니까요. 김도윤은 서류 뭉치를 정호성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황기찬이 도희 누나를 죽인 결정적 증거예요.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서까지 모두 확보했어요. 정호성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냐? 재인 씨가 도와주셨어요. 황기찬의 범죄를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강재인이? 그럼 그 여자도 복수에 동참하겠다는 거냐?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어요. 김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해보자. 어차피 YL그룹 같은 썩은 기업은 뿌리째 뽑아야 해. 정호성이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는 김도윤과 악수를 나누며 단단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삼촌 고마워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런데 도윤아, 복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강재인과는 어떻게 되는 거고? 정호성의 질문에 김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인 씨를 지키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김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호성은 조카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조심해라. 복수와 사랑은 함께 가기 어려운 길이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둘 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김도윤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YL그룹 회장실에서 황기찬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를 받은 황기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경찰이 왔다고? 회장실 문이 열리면서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강재인이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기찬, 이제 끝이야.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황기찬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재인아, 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도희 씨를 죽인 증거를 경찰에 넘겼어. 무슨 개소리야? 내가 언제 김도희를 죽였다고? 황기찬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황기찬 씨, 김도희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기찬이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는 동안 황기찬은 강재인을 노려봤습니다. 재인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우리 사이?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둔 사이 말이야.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다 오해야. 내가 언제 은호를 죽였다고 그래?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블랙박스 영상에 당신이 도희 씨를 다시 치는 장면이 다 나와 있어.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재인아, 제발.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뭔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당신이야. 이제 모든 걸 다 치러야 해. 강재인은 더 이상 황기찬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인아, 재인아. 황기찬은 강재인의 이름을 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회장실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이 앉았던 회장 의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재인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아요. 힘들었을 텐데. 잘 해내셨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살짝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도윤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가장 아픈 일이에요. 은호도 이제 편안해질 거예요. 아빠가 벌을 받는 걸 보고 있을 거예요. 김도윤의 말에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긴 악몽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최자영과 강세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자영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세리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엄마, 진정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강세리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찬이가 체포됐다고? 살인 혐의로? 일시적인 거예요. 변호사가 곧 해결해 줄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야. 이미 언론에 다 났어. 최자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돼? YL그룹은 누가 운영하고? 강미란이 임시로 맡고 있어요. 하지만 곧 제가 회장 자리에 오를 거예요. 강세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서? 주주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 엄마가 주주총회에서 지지해 주시면 돼요. 내가? 난 지금 죄인 신분이야. 최자영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래도 YL그룹 지분은 여전히 갖고 계시잖아요. 그때 경찰관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세리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강세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은호 살인 교사 및 청부살인 혐의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홍만수 씨의 자백과 통화 녹음 파일까지 말입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강세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세리야.
최자영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절규했습니다. 변호사 부르세요. 당장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지만 강세리는 이미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무죄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강세리의 절규 소리가 면회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최자영은 홀로 남겨진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계획이, 내 딸이. 그녀는 머리를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 이 모든 게 강재인 때문이야. 최자영의 눈에는 분노와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는 최자영의 뒷모습은 처량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권력과 지위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YL그룹 대회의실은 주주들과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미란이 임시 회장으로서 단상에 서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란은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정호성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정호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DH홀딩스의 패트릭 정입니다. YL그룹의 25% 지분을 보유한 일대 주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란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5%라고요? 그게 무슨... 서류 확인해 보시죠. 정호성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미란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합법적으로 매입한 주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도윤 씨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도윤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강미란은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그는 유능한 의사이고 깨끗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경영 경험이 없잖아요. 경영 경험보다 중요한 건 도덕성입니다. 이 회사에는 도덕성이 필요해요. 정호성의 말에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대 주주로서 김도윤 씨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는 이 회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인물입니다. 김도윤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김 선생님, 정말 회장직을 맡으시겠습니까? 한 주주가 질문했습니다. 네, 맡겠습니다. 이 회사가 다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최자영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 때문에 누이 동생을 잃었습니다. 김도윤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희를 아시나요? 이 회사 전략기 핵팀 대리였습니다. 회사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범죄를 척결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김도윤의 강력한 발언에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김도윤 씨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정호성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김도윤 씨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자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강미란도 충격을 받은 채 김도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김도윤을 둘러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도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YL그룹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김도윤은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이 회사를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모든 비리를 척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김도윤은 회의실을 둘러보더니 강재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뒤쪽에서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도윤 씨? 강재인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김도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인 씨,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입니다. 도윤 씨,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강재인은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누이 동생의 억울함을 풀 수 없었을 거예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빨리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도윤 씨, 강재인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김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공개 청혼을 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윤 씨, 이게 무슨... 진심입니다. 당신과 함께 이 회사를 바로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평생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강재인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당신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김도윤은 일어나서 강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 씨,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 힘내요. 강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김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강재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도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재인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도윤 씨. 최자영은 이 장면을 보며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이 강재인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강미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신데렐라 스토리가 된 강재인과 김도윤의 모습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곧 전국적인 화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자영은 초라한 모습으로 정윤희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강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최자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어요? 재인아, 엄마가 왔어.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는 남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자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재인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저를 버렸을 때 용서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는 미쳤었어. 세리한테 속아서 정신이 나갔던 거야. 최자영은 무릎을 꿇으며 강재인에게 매달렸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재인아, 엄마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세리도 감옥에 갔어. 그건 본인이 자초한 일이에요. 강재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가 다시 잘할게. 기회요? 저한테 기회를 주셨나요? 정신병원에 가둘 때, 제 아들이 죽었을 때 기회를 주셨나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기찬이가 한 거지. 기찬이를 믿으라고 한 건 누구예요? 세리를 데려온 건 누구고요? 재인아,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 지쳤어요. 강재인은 돌아서려 했지만 최자영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재인아, 엄마 혼자 두면 안 돼. 갈 곳이 없어.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냉정하게 굴지 마. 혈연 관계가 없어도 지금까지 엄마 딸로 살았잖아. 그 혈연 관계가 없다고 저를 버린 건 누구예요? 강재인은 최자영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 인생에서 더는 없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요. 재인아. 최자영은 강재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강재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재인아, 문 열어줘. 엄마 잘못했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자영은 문 앞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녀는 홀로 남겨진 채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집 안에서 강재인은 문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강재인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틀 후 병원장이 김도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김도윤의 새 회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김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재인 씨와 최자영 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나요? 사실 강재인 씨가 최자영 씨의 친딸이 맞습니다. 김도윤은 놀라며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처음 결과가 맞았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강세리가 가짜 유전자 검사서를 만든 거였어요. 가짜라고요? 강세리가 병원 직원을 매수해서 조작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최자영 씨의 딸이라고 속이기 위해서요. 김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재인 씨는 계속 최자영 씨의 친딸이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세리가 YL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꾸민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강세리가 체포된 후 병원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했습니다. 병원장은 서류를 김도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강재인 씨와 최자영 씨는 99.9% 친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김도윤은 서류를 받아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재인 씨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재인 씨를 지켜주세요. 물론 지켜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그건 회장님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강재인 씨가 더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병원장은 진심 어린 부탁을 했습니다. 강세리라는 여자가 정말 악랄했군요. 재인 씨를 이렇게까지 괴롭힐 줄은. 모든 진실은 세리가 꾸민 거짓이었습니다. 강재인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병원장이 떠난 후 김도윤은 혼자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강재인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인 씨, 정말 미안해요. 김도윤은 강재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는 있어. 김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윤은 강재인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진짜 유전자 검사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인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회사 일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재인 씨에 관한 일이에요.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진짜 결과 말이에요. 강재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세리가 가짜 검사서를 만들었어요. 재인 씨가 최자영 씨의 친딸이 맞아요. 뭐라고요? 강재인은 충격을 받아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처음 검사 결과가 맞았어요. 재인 씨는 계속 최자영 씨의 친딸이었어요. 그럼 엄마가 저를 버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세리가 YL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꾸민 거짓말이었어요. 세리가 그런 짓을? 재인 씨, 진정하세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잡고 달래려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받은 고통이 모두 헛된 거였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것도 혼자 견뎌온 것도 모두? 강재인은 눈물을 흘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재인 씨, 도윤 씨,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봐요. 진실도 모르고 혼자 상처받고 있었네요. 재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세리가 너무 악랄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죠? 강재인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재인 씨, 진실이든 아니든 저는 상관없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강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윤 씨,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김도윤은 강재인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강재인은 그의 품에서 흐느끼며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저를 버렸다가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하면 그건 최자영 씨가 결정할 문제예요. 재인 씨는 자신을 탓할 필요 없어요. 도윤 씨 정말 괜찮을까요? 이 모든 혼란이 끝날까요? 끝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끝낼 거예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세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세리는 이미 벌을 받고 있어요. 재인 씨는 이제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행복해질 권리라. 강재인은 김도윤의 말을 되뇌며 서서히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네, 그럴게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은 컸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짜 정해야겠어요. 김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와 결혼하실 거예요? 이런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저와?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진심을 느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빨리 결혼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조용한 바닷가 펜션에서 김도윤과 강재인의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윤이와 정호성 그리고 김보람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재인아, 정말 예쁘다. 정윤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강재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희 이모님 고마워요. 저를 가족처럼 받아주셔서. 뭘 그런 소리를.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정윤이는 강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옆에서 김보람이 꽃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공주님 같아요. 고마워 보람아. 강재인은 보람이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때 정호성이 다가왔습니다. 재인아, 행복해야 한다. 도윤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내 삼촌. 저도 도윤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럼 됐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돼. 정호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선서가 시작되자 김도윤과 강재인은 마주보고 섰습니다. 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강재인의 베일을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강재인 씨,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김도윤 씨, 저도 당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해요. 두 사람이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키스해도 돼요. 김보람이 소리치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도윤과 강재인은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강재인은 바닷가를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요. 정말 꿈 같아요. 나쁜 꿈들은 이제 다 끝났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어깨에 자켓을 걸쳐 주었습니다. 도윤 씨, 후회 안 하세요?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신 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예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팔짱을 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가족. 정말 좋은 말이에요. 강재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재인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도윤 씨.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강재인은 최자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최자영은 문을 열더니 강재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인아, 왜 왔어? 엄마와 정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리할 얘기라니. 저는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최자영은 예상치 못한 강재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제인아, 그게 무슨...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강재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자영은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새로운 인생을 사세요. 남을 원망하지 말고 본인의 힘으로. 제인아. 안녕히 계세요, 엄마. 강재인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재인을 김도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강재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네, 좋아요. 평생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윤희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강재인과 김도윤은 집 앞 작은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인 씨와 함께라면 매일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테니까요. 김도윤은 강재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해요, 도윤 씨. 저도 사랑해요, 재인 씨.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이야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도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드디어 찾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었습니다.